그래서 월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월 수입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삿짐이랑 상관없는데 저 하물며 눈은 법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럴 때는 제가 그 MBTI가 ENTJ거든요. ENTJ가 약간 불도저 스타일이라고 참다가 한번 터트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박살 내는 거죠. 자영업자의 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반이 좀 안 됐어요. 네, 저희 이제 6시 반 전에 모여가지고 6시 반에 출발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표님인데 어떤 분이시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기 KGB 부산 남부점 포장이사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접근성 자체가 실제로 일을 하는 오더로 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이 할 수는 있는 직종이지만 대표님을 직접 만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약간 금수저 아닙니까? 근수저입니다. 근육수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근력수저.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직업에 대한 고충,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 시작 한번 해주시죠. 오늘 하루 조금 바쁘고 타이트하게 움직일 거거든요. 생각보다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돈을 버는 수익 구조가 되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는 또 뭐예요? 이 차는 사다리 차입니다. 사다리 차. 아, 오늘 사다리 차가 좀 움직일 일이 있는가 봐. 오늘 오전에 사다리 작업을 제가 직접 나가고 오후에는 견적을 좀 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게 레이아웃이 움직이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오늘 각자의 팀이 있고 팀별로 오늘 한 팀은 남천비치로 갔고 한 팀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로 왔습니다. 인부분들이 남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사님들도 좀 있던데. 맞아요. 고정으로 오시는 분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가끔씩 저희 바쁠 때 도와주시러 오시는 또 직원 한 분, 두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지금은 바로 남천비치를 가야 되는데 사실 사다리차는 아침 일찍 안 가도 되거든요. 보통 짐을 포장하고는 9시 정도에 사다리차가 도착을 하는데 저희는 사다리차가 저희 장비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뭐 거두절미하고 아무나 이거 KGB라는 대기업의 한 지점의 대표님이라든 점장님은 못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은 아버님이 하시던 걸 물려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94년도부터 부산 남천동에서 KGB 부산 남부점을 시작을 하셨고 저는 이제 함께 한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배우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을 계속 배우다가 현장을 약간 마스터라고 하나요? 조용조용히 직원분들, 팀장님께 다 배우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견적 보고 고객님들 만나고 가끔 이렇게 사다리차 작업해주고 이렇게 한 지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월 수입이 하는 만큼 벌거든요. 보통 1,000만 원 이상으로는 벌 수 있고 정말 하기 나름으로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은 일단 1억 넘다 그죠? 그런가요? 오. 이게 이 업종 자체가 사실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도 많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AS 이런 게 많다 보니까 AS 때문에 가끔씩 몇백만 원이 훅훅 나갈 때가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요즘 부산권 내에서 이 사업체 중에 제일 바쁜 지점 중에 한 지점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도 바쁘고 KGB 자체가 지금 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뭐 좋은 거죠 뭐. 여기 또 KGB의 나름 경쟁사들이 영땡크린 네. 있죠. 있고 근데 경쟁사면 경쟁사지 사실 같은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저는 경쟁사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절대 견적 가서 어디는 이렇고 저렇고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말이 저한테 나중에 누군가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일정이 안 돼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사를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마찰이 있어도 웬만하면 잘 안 싸우고 그냥 웃어 넘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렇게 아닌 분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그 MBTI가 ENTJ거든요. ENTJ가 약간 불도저 스타일이라고 참다가 한번 터트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박살 내는 거죠.
지금 이게 사다리차 도킹하는 거죠? 그렇죠. 이 혹시 뭐 사다리차는 자격증이 이거 필요합니까? 스카이.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 사무등송 자격증. 뭐 사다리차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노란 남바, 영업용 남바를 운행할 수 있는 사무등송 자격증. 있어요. 이게 그럼 사다리차 몇 층까지가 가능한가요? 요 1톤 차는 딱 9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맥스 9층.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스카이 차들이 와야 되겠다, 그죠? 큰 거는 이제 15층짜리 차가 있고 이제 26층, 27층 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톤, 15톤짜리는 3.5톤, 27층, 5층은 5톤. 야, 사실 뭐 그냥 밑에서 봤는데 이게 진짜 안전에 유의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사다리차가 가격이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거는 지금 신차로 사면 한 8, 9천만 원 했거든요. 영업용 난방은 따로. 중고로 사도 한 4천, 5천 원 줘. 근데 세팅 다 됐는데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폭이 좀 좁아가지고 합차가지고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좀 부득이하게 좀 빼야 돼. 사실 짜증 나겠다. 받는 분들. 뭐가 죄송하고. 사실 지금처럼 곱게 빼주신 분도 있지만 진짜 역정 내시는 분도 있겠다. 전화 끊으시는 분도 많아요. 안 받고 그 뒤로. 그럼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경비 반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좀 빼달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해는 하죠. 그거를 제가 뭐 저도 왈가불가할 수는 없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빼주시고 전화 잘 받아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 이삿짐 센터 하면 주차의 달인이겠다 다들. 다들 뭐 장난 아니죠? 앞으로 갔다가 내려오세요. 이거는 이삿짐이랑 상관없는데 저 하물명 눈은 법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야? 아니요, 법적은 아닌데 예전에 그 국토교통부가 어디서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팔기도 하고. 만약에 일하시는 인부들 네. 일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시작이 한 15만 원부터 기본이 15만 원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죠. 거의 남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자분들이 또 거의 풀로 일하시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하루도 안 쉬신 분들도 계시고 1월 달에도 저희 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이제 쉬게 해드리고 만약에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야, 그렇지만 그냥 가볍게만 생각해도 15에 풀빵 하면 450이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15가 아니고 이제 집집마다 더 높은 금액도 있을 거고 옵션 비용도 있을 거고 하면은 많이 벌어가시는 팀장님 뭐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가고. 이 짐 보면 이렇게 남바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뭐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다 적어놨네요. 여기 딱 보시면 돼요. 된장. 베란다에 있는 된장 항아리 주의. 아, 깨짐 주의. 그렇죠. 아, 항상 적어내요. 그리고 시커먼 박스는 신발 전용 박스입니다. 신발 전용.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역순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신발 박스 올라왔다. 아, 일이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약간의 암호 겸 뭐 서로 간의 약속. 다 적혀져 있구나. 혹시나 내가 만약에 같이 일을 하다가 일을 나중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응.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아드님 벽장에서 나온 옷. 어차피 정리까지 해주는 게 KGB가 마무리 부분이죠. 이 KGB만 하는 게 어차피 포장이사가 원래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드리는 거니까 벽장에서 그대로 옮겨드려야 돼. 이런 건 무겁기 때문에 허리를 항상 조심해. 그래서 몸에 이렇게 붙이고 배치기도 한번 하고. 소문에 약간 체구랑 되게 좋은데 유리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코멘트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박스가 촬영한다고 깨끗한 거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약간 병적으로 깨끗한 걸 쓰거든요. 이게 좀 더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사하는데 박스가 더러운 박스 와버리면 솔직히 기분 안 좋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여주는 것부터 일단 제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정리까지 또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여사님들이 그때 한번 제가 이사 따라와 봤잖아요. 네. 엄청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막 하시던데. 냉장고 청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약간 광고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부산에서 아, 당연한 거.
항상 노가다도 그렇고 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장비빨이다. 장비빨입니다. 참시가이라고. 네, 새참 한 번씩 먹는데 오늘은 남천동이니까 밥기라고 저 후배 가는 데거든요. 가끔 자주 시키고 저희 차고지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역시 먹는 거 진짜 잘해. 맛있어요. 저것처럼 가구만 버리면은 이렇게 아파트 측에서 버리시는 게 낫고요. 잡쓰레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안에다가 다 집어 넣어가지고 저희 폐기물 업체랑 이제 하도 자주 버리니까 싸게 해주거든요. 용달 비용 뭐 한 4, 5만 원 나가고 그래도 여기서 버리는 거 잡쓰레기랑 버리는 거 다 싸요. 입주 아파트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싹 정리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 많이 드립니다. 이제 상차를 다 끝냈네요, 그죠? 예.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정도 됐고요. 사다리를 하면 이렇게 조금은 빨리 내립니다. 엘리베이터로 20양을 내렸으면 한 11시 반에서 12시에 끝나거든요. 지금 이제 11시니까 식사하고 여유롭게 12시. 엘리베이터가 12시부터 사용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용달차는 지금 내려가지고 다 올렸고 이제 3.5km 준비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위에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저 차는 조금 있다가 내린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다른 현장으로 지금 넘어가시죠. 네. 뭐예요, 이거? 그 액자인데 저희가 이사하다가 이런 일이 진짜 잘 없는데 유리가 깨져가지고 유리 갈아가지고 지금 가져다 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소한 AS인데 사소할수록 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소할수록 맞지? 이게 사소하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면 괜찮겠지 이런 마인드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레이카운티 2단지인데 오늘 2단지에도 좀 이사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오늘도 왔습니다. 갖다 주고 오셨습니까? 네. 고객님 너무 하셔가지고 뭐를? 너무 좋아하시네. 입주 아파트든지 기존 아파트 들어오시면 이사 들어올 때는 기본으로 더신 신고 바닥 외양 이렇게 하고 진행합니다. 오늘 스타일러 5글자리. 야, 지금 안 물어보자. 스타일러 어디 갔어요? 드레스룸에 보면 자리가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전부 다 패키지들이 딱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나오는가 봐. 네, 그리고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거는 브랜드가 데스커, 일루미나 한승처럼 데스커 책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풀로 다 싸줘야 돼요. 스크래치가 잘 나가지고. 저희는 일단 1층으로 한번 내려가시죠. 이게 풀로 다 싸는 거랑 안 싸는 거랑 또 그 종류별로 조금씩 구분이 두는가 봐. 우리가 웬만하면 쌉니다. 그 저희가 이만한 책장 있죠. 15칸짜리 있거든요. 그거는 중고로 사도 한 2, 3만 원밖에 안 해요. 신품으로 사도 솔직히 싸거든요. 그래도 스크래치가 나면 그거 예민하신 고객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는 일단 다 쌉니다. 아, 난 저거 어찌실지 생각했는데 실을 내용이 다 있네. 이거 진짜 무거워요. 만져보시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네. 야, 항상 조심해야 돼. 이거 넓어서 어찌실지 생각했더니 되게 쉽게 실는구나. 머릿속에 생각이 다 그려집니다. 모든 이삿짐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방금 여기 레이 카운티를 잠깐 들렸는데 네. 액자 갖다 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왜 그냥 갖다 왔을까요? 여기도 제가 계약했던 고객님이고 사실 계약했을 때 와주시길 바라셨거든요, 이사를. 근데 제가 원래는 여기 아까 아침에 사다리 찬 것처럼 사다리가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못 올 것 같고 여기는 또 제2형 고객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셨던 팀장님 그대로 보내드리겠다 해서 그래도 인사도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한 번 더 봐야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데스크 책상이라든지 신혼가구에다가 좀 짐이 굉장히 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잘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 일을 참 잘했다 느낄 때도 있을 거고 이 일을 참 사실 회의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던데. 일단 뭐 회의감 먼저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고객님의 물건을 옮기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면은 이게 무조건 이삿짐 탓을 돌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힘이 좀 많이 빠져요. 저희는 그래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을 마무리를 했지만
약간 사소한 걸로 트집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화를 계속 내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도 화를 좀 진정시켜 드리고 원하시는 뭐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더 듣고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일을 참 하기 잘했다 생각될 때는 요즘에 입주 아파트를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근데 이사를 너무 마음에 들게 잘했다, 다음에도 소개를 꼭 해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소개를 해주세요. 부모님부터 친구.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 전화 받아보면, 아 저번에 어디 아파트 이사했던 고객 친구인데 친구가 여기서 정말 잘한다고 강추를 해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도 기분 너무 좋죠. 그게 또 계약으로 이어질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사장 이력이 좀 특별하잖아. 뭐가요? 일전에 이삿짐이랑 전혀 관련 없는 성악 했잖아. 네, 성악. 저는 이제 예고도 나오고 음대를 나왔습니다. 성악가로. 네. 근데 왜 물론 뭐 아버님이 일을 요 이삿짐 센터를 했겠지만 왜 요거를 전향을 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 있었을 때 아버지가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지셨고, 아버지가 그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그 뒤로 뭐 술도 다 끊으시고 지금까지 이제 그러고 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역하고 대학교 3학년부터 나는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랑. 그 당시 여자친구가 지금 와이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남들 이제 유학 갈 준비할 때 저희 동기들이라든지 선후배들 이태리 독일 어학원 다니고 유학 갈 때 저는 뭐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서비스 일을 하고, 영동시장에서 새벽에 5시부터 8시 반까지 옥수수 배달했거든요.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서비스업 할 준비를 조금 늘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적성에 또 맞았고요. 그러면 성악을 하다가 이삿짐 센터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솔직히 곱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을 다시 내려왔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제가 작업복 입고 있거나 그런데 저를 되게 안됐게 쳐다보고 조금 불쌍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자꾸 뭐 안됐다, 노래 했어야지, 왜 노래를 그만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약간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까 싶어서 그냥 이사할 땐 김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더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도 출연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동영상이 이슈가 되고 이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조금씩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재밌습니다. 직원들이랑 이제 저희가 회식을 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셨던 직원분들도 지금 아직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더 돈을 잘 벌 수 있게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도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직원분들과 앞으로 들어오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워낙 열심히 사는 거 아니까 같이 뭐 의아돈데 잘 돼보죠. 알겠습니다. 제 목표가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목표인데 이렇게 지금 견적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쥐바겐 타고 견적 가는 게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쥐바겐 타고 견적 다니는 그날까지. 지금 오늘 견적 일정 첫 스타트. 보통 이렇게 하루 종일 견적 두는 날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직원들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사다리 작업하고 오후에 견적 일정을 좀 잡아놨습니다. 갔다 오십시오. 계약하고 오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BP에서 이렇게 있는데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안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거의 바로 와가지고 아마 비교 견적할 시간 필요하시니까, 제가 계약을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어디 뭐 차를 보러 가든지 가전제품을 보러 가도 고객님 오늘 하셔야 쌉니다, 오늘 하셔야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조급해져가지고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문 견적 볼 때 최대한 알아보실 거 다시 연락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거의 새벽 한 5시에 만나서 6시 반부터 촬영을 했지만 5시 만나고 하루 종일부터 다니는 보니까 네. 쉽지 않다. 쉬운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진짜 매력적이고 우리 인간 사는 맛이 나는 직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느낀 점 이런 것보다는 이 김 대표님
김 사장님 뭐 하신 말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딱 부탁드려볼게요. 일단 아직까지 뒤에서 아버지께서 뒷받침해 주시는 건 있으십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 하셨고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KGB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훨훨 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 만약에 아버지가 뒤에서 뒷받침이 조금, 이제 뒷받침이라는 게 금전적인 뒷받침이 아니고 제가 조금 부족할 때 아버지가 대신 견적을 가주실 때도 있고 아버지가 대신 일 처리를 해주실 때도 있어요. 진짜 사장님 뒤에 이렇게 뒷받침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뒷받침을 언제까지 믿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무기, 제 김 사장을 통해서 이사하시는 분들께 더 만족을 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우리 두식이 형님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제가 포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또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연락 달라 이런 얘기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삿짐이 궁금하시고 이삿짐을 좀 배워보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걸로 막 월천 2천 법니다 이런 거를 광고하기보다는 굶어 죽진 않는다 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거든요. 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뿌듯하고 그만큼 더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이프 에림이랑 그리고 우리 아들 도윤이, 그리고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길 화이팅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영업자길 화이팅!